네, 안녕하세요. 처인원의 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오늘은 호스타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호스타에 대해서 많이 다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호스타를 보조적인 역할로만 사용을 할 뿐 이 메인 테마로서 활용하는 정원은 거의 없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도 호스타를 어떻게 연출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북미에 출장을 나와 있는데, 미시간주에 호스타를 주제로 메인 테마로 한 아주 잘 연출된 정원이 있어서 오늘은 이 정원에서 호스타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판매하는 호스타 품종도 쭉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늘 진행하던 것처럼 댓글 이벤트와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호스타 품종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품종과 기대감을 성의 있게 써주신 분들 총 5분을 선정을 해서 호스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판매하는 호스타 상품들도 현장에선 20%, 그리고 택배로는 10% 할인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을 할 테니까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품종 소개에 앞서서 호스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스타는 전 세계적으로 음지 또는 반음지, 그러니까 그늘 정원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수종입니다. 왜냐하면 이 호스타의 관상 가치는 꽃이 아니라 잎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꽃은 개화 기간이 길어야 석 달, 뭐 짧으면 2주, 3주로 정해져 있죠, 대부분의 식물들이. 그런데 호스타 같은 경우는 잎의 관상 가치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새싹이 돋아나는 봄부터 그리고 겨울 전 가을까지 1년에 4분의 3 이상을 관상가치를 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히 잎의 관상가치가 집중이 되어 있다고 하면 단조로운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호스타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품종이 다양하고 그 품종 안에서 이파리의 질감이라든지 이파리의 모양 또는 컬러감, 그리고 키나 폭, 그리고 잎의 크기까지 굉장히 디테일한 요소마다 차이가 있어서 호스타를 메인 테마로만 써도 충분히 좋은 정원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호스타 정원을 그러면 어떻게 예쁘게 연출을 해야 할지, 아무래도 우리나라 가드너분들은 꽃을 가지고 연출하는 방법은 본능적이라고 할까요? 알아서 잘 하시는 편인데, 이파리로 연출을 해야 되는 정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헤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스타를 여러 차례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호스타를 좀 예쁘게 연출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맨 첫 번째로 호스타는 절대 단일 품종으로 군식을 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여러 품종을 함께 모아 심는 게 좋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식물 같은 경우는 같은 품목 안에서도 각자 너무 색감이 튀다 보니까 오히려 한 색깔로 가는 게 나은 품목이 있는가 하면, 이 호스타 같은 경우는 각자 개성이 뚜렷하면서도 기본적으로 그린 톤이나 블루 톤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단일 품종으로 군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너무 단순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품목을 함께 모아 심었을 때 그린 톤 또는 블루 톤으로 비슷한 색채를 유지하면서도 품종마다 포인트 역할을 해주면서 훨씬 더 좀 지루하지 않은, 그리고 화려한 정원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한 품종만 모아 심기보다는 여러 품종을 함께 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화분에도 요즘 호스타를 식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호스타 자체가 뭐 색깔이 빨간색이라던가 노란색이라던가 이렇게 아주 화려한 쨍한 색을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화분 같은 경우와 전체적으로 회색이나 짙은 남색이나 아니면 검은색이나 이렇게 색감이 화려하지 않은 화분과 함께 심었을 때 호스타가 가지고 있는 특유한 청량감을 훨씬 더 잘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스타를 정원에 심을 때에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 밑에 다양한 품종을 크기별로 심어서 연출을 한다거나, 이렇게 레이어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좁은 진입로에 가장자리에 심어서 엣지 역할도 해주면서 조금 다채롭게 식재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진입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이 과카몰리라는 품종입니다. 키가 한 70cm, 그리고 폭은 2m까지도 자라나는 굉장히 넓게 퍼지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과카몰리라는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아보카도를 으깨서 만든 요리를 과카몰리라고 하는데, 왜 이 이름이 붙여졌냐 하면, 지금 이 이파리를 잘 살펴보시면 연한 라임색 또는 연두색 베이스에 테두리에 초록색
청록색으로 형성이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보카도를 드시기 위해서 반으로 딱 잘라서 단면을 보면 테두리는 진한 녹색으로 돼 있고 그리고 속에 과육은 연두색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과카몰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파리의 광택감도 굉장히 우수하고 주름도 특이해서 굉장히 개성이 강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대부분 이렇게 연한 연두색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직사광선에 대한 이파리가 타는 현상이라던가 아니면 갈변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컬러감이 있는 품종들 안에서 이 과카몰리는 상대적으로 직사광선에 대한 내성이 강한 편이니까 햇빛이 좀 강한 데서도 잘 견딜 수 있다라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패트리어트라는 품종입니다. 키도 한 50cm 정도 크고 폭 같은 경우도 한 1m 전후로 자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품종 역시 초록색 잎을 베이스로 크림색 테두리가 형성이 된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여름이 되면 이 위로 1m 이상 꽃줄기가 올라온 후에 연한 보라색 꽃을 피우니까 이 크림색 테두리가 굉장히 넓게 형성되는 편이어서 이 크림색과 그리고 이 꽃줄기의 연한 보라색의 대조가 역시 훌륭하니까 이 품종도 무늬종 중에는 굉장히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그레이트 익스펙테이션이라는 품종입니다. 품종 이름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위대한 기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왜 식물 이름에 이렇게 뜬금없이 위대한 기대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식물이 지금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린 식물보다 개체가 훨씬 작죠. 이게 비교적 최근에 심어진 것이기도 한데 사실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보람이 있을 만큼 굉장히 우수한 품종이다 라는 뜻에서 그레이트 익스펙테이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짙은 녹색 또는 청록색 베이스에 밝은 골드색이 중심부로 불규칙하게 형성이 되는 게 큰 특징입니다. 아마 영상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눈으로 봤을 때도 이 이파리의 두께감이 굉장히 느껴지고 이파리의 모양도 뾰족하지 않고 이렇게 둥근 하트 모양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다른 호스타랑은 좀 외형적 특징을 달리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절이 흐를수록 이 중심부의 노란색은 점점 더 크림색으로 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여름이나 늦여름이 되면 이 위로 이 식물의 꽃줄기가 한 60에서 70cm 정도 사이로 올라와서 또 꽃도 피우니까 조금 성장 속도가 늦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권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화분에다가 호스타를 연출할 때는 너무 빨리 크는 것보다 좀 천천히 자라는 게 좋기 때문에 화분으로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권할 수 있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준이라는 품종입니다. 지금 제 앞에 여러 품종들이 모아서 심어져 있는데 가장 바로 제 앞에 정면에 있는 게 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준이라는 품종은 키는 커봐야 한 45cm에서 50cm 그리고 폭은 한 1m가량 정도 자라는 중외성형 그리고 낮고 넓게 자라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그냥 동그란 게 아니라 이파리 끝이 매우 뾰족한 타원형 으로 형성이 되는 게 이 준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청록색 베이스 이파리에 중간에 이제 불규칙하게 밝은 연두색 무늬가 든다는 점에서 그 개성이 아주 출중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아주 그늘에 심었을 경우에는 이 중심부의 무늬가 발현되지 않고 전체가 청록색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을 꼭 참고해 두셔야 되고 햇빛이 밝을수록 중심의 무늬가 노란색 그리고 햇빛이 어두울수록 반그늘에 가까우면 중심부의 무늬가 밝은 연두색 그러니까 일조량에 따라서 이 중심부의 무늬가 다르게 형성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질감도 두껍기 때문에 해충이나 아니면 달팽이류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고 굉장히 강한 편이고 꽃줄기가 한 60cm 정도 올라온 다음에 연한 보라색 꽃을 피우니까 청록색 이파리의 질감을 좋아하시면서 넓게 퍼지는 품종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프란시스 윌리엄스라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미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잎장 하나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넓게 자라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가 한 7-80cm 정도, 그리고 폭은 2m 이상까지도 자라나는 대형종에 속하는 품종인데요.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록색 베이스에 라임색 테두리가 불규칙하게 형성이 되고, 이 주름이 굉장히 빼곡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파리가 상당히 두꺼워서, 제가 앞서서도 이파리가 두꺼운 품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그런 품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프란시스 윌리엄스는 그 이파리가 두꺼운 품종들보다도 훨씬 두꺼워서 해충이나 아니면 작은 충격들에도 이파리가 잘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하는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여름이 되면 꽃줄기가 한 1m 이상 올라와서 연한 보라색 꽃을 피운다는 것도 이 품종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굉장히 크고 입질감도 굉장히 두껍고 넓게 자라는 품종이기 때문에 크고 강건한 품종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품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빅데디라는 품종입니다. 키는 80cm 전후, 그리고 폭은 1m 20cm 전후로 자라는 일반적인 중회성형의 호스타라고 보시면 될 텐데,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푸른색 단색으로 주름이 굉장히 많이 지면서 이파리가 컵의 형태로, 그러니까 평평한 잎 형태의 호스타가 아니라 이파리가 이렇게 가장자리로부터 중간으로 말려서 컵 형태를 형성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이제 정원사 분들 중에 특히 호스타 컵 모양으로 형성되는 품종들은 멀리서 보면 꽃처럼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특이한 관상 가치를 연출하기도 해서 이 컵 모양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푸른색을 좋아하시면서 컵 모양의 잎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지금 제 앞에 있는 리버티라는 품종입니다. 지금 저희는 작은 사이즈 그리고 큰 사이즈, 이 두 가지 사이즈로 리버티라는 품종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도 한 70에서 80cm 가까이 자라고 폭도 한 1.5 이상 나올 만큼 굉장히 큰 편에 속하는 호스타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청록색 또는 초록색 베이스에 불규칙하지만 약간 파도를 연상시키게 하는 크림색 무늬가 굉장히 선명하고 깔끔하게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파리의 테두리 같은 경우는 초기에 봄이나 늦봄에는 오히려 노란색으로 형성이 되고, 여름으로 접어들수록 이렇게 순백색으로 접어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이파리의 질감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해충이나 달팽이 피해로부터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도 큰 장점이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꽃줄기도 80cm에서 한 1m 정도 형성이 돼서 이렇게 연한 보라색 꽃을 피우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크림색 테두리가 드는 것 중에서는 규모감으로나 이파리의 컬러감으로나 굉장히 뛰어난 품종이니까 잎에 크림색 테두리가 있는 품종을 찾으시면서도 조금 규모감 있는 연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수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품종은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를 함께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특징 같은 경우는 키가 한 50cm 정도, 대신에 폭이 1.5m 이상 자라는 낮고 넓게 자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그런 호스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밝은 라임색 또는 연두색 잎을 베이스로 짙은 초록색 테두리가 불규칙하게 형성이 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잎맥이 굉장히 뚜렷해서 유리공예를 보는 것 같다, 유리공예를 떠올리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늦여름에는 1m 이상 꽃줄기가 올라와서 아주 연한 라벤더 색깔, 그러니까 아주 연한 보라색 꽃까지 피우니까 낮고 넓으면서 약간 라임색 톤의 잎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우수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패러다임이라는 품종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바로 패러다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키는 한 60에서 70cm 정도 자라고 폭은 1m 50 이상 자라는 낮고 넓게 퍼지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또는 밝은 연두색 컬러 잎 베이스에 짙은 녹색 테두리가 불규칙하게 드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품종이 가장 특별한 점은 이렇게 잎에 주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잎에 주름이 굉장히 많고 잎질이 굉장히 두꺼워서 그냥 평범한 야생어가 아니라 실내에서 키우는 관엽식물, 동남아 열대식물을 연상시킬 수 있을 만큼 이 이파리의 질감이나 두께감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정원에서 약간 두꺼운 질감의 소재를 찾고 있거나 또는 약간 열대식물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수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렇게 잎이 두꺼우면 달팽이나 해충류에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m 정도 되는 꽃줄기 위에 이 호스타 같은 경우는 연한 보라색이 아니라 흰색 꽃을 피운다는 점도 다른 호스타와는 조금 다른 구별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블루 엔젤입니다. 이 블루 엔젤 같은 경우는 키가 많이 컸을 때는 한 80에서 90cm 정도 자라고 폭 같은 경우도 한 1.5m 가량 자라나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태까지는 이파리에 무늬가 있는 품종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다면 이 블루 엔젤 같은 경우는 전체가 이렇게 진한 블루 색깔을 내는 그런 성질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파리의 주름이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모자이크 형태로 굉장히 조밀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잎질이 상당히 두꺼워서 달팽이나 해충류에도 굉장히 강한 그런 수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이파리가 수평을 유지하다가 끝만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더 큰 성체가 돼서 멀리서 보면 큰 푸른색 분수대를 연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생장 형태가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여름이 되면 한 1m 50가량 꽃줄기가 올라와서 밝은색 꽃을 피우기 때문에 이렇게 진하고 약간은 어두운 블루색과 밝은 꽃의 대조 역시 아주 훌륭한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 Sum and Substance라는 품종입니다. 제가 바로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품종이 블루 엔젤이라는 품종인데, 이 블루 엔젤도 단색의 청록색이 특징이었다면 이 Sum and Substance도 역시 단색의 라임색이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가 한 1m까지도 자라고 나중에 폭도 한 2m 이상 자라는 아주 대형종에 속합니다. 이 이파리 같은 경우도 이파리의 지름이 30cm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름이 굉장히 선명하게 들고 이파리의 두께감도 굉장히 훌륭해서 해충이나 아니면 달팽이 피해도 별로 없는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주 진한 라임색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일조량에 따라서 연한 노란색까지도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강할수록 약간 밝은 노란색, 색깔이 좀 더 밝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건 이 품종 같은 경우는 한 6시간에서 8시간 사이로 햇빛이 드는 곳에 심었을 때 가장 예쁜 컬러감을 유지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한여름부터 늦여름까지 한 1m 정도 꽃줄기가 올라와서 밝은색 꽃을 피우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규모감이 크면서도 무늬가 있어서 좀 화려한 것보다 좀 단색으로 깔끔한 품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수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호스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고 또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들도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기쁘게 생각하는 건 제가 누누이 이제 호스타는 믹스를 해서 군식을 했을 때 굉장히 예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께 실제로 영상과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저희가 판매하는 사실 호스타들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크기가 작을 때는 그 품종마다 고유한 그 특성들을 서로 구분하기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3년에서 4년 정도 큰 이 호스타들을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들의 큰 모습들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트로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댓글 이벤트와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하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해 보시고 호스타 정원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